1872년 12월 4일 오후 1시 북대서양 한가운데 영국 상선디 그라티아호의 조타수가 멀리 떠있는 배 한 척을 발견했습니다. 배는 이상했어요. 좌우로 흔들리며 불안정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돛은 일부만 펼쳐진 채 제대로 조종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신호를 보냈습니다.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갑판에 사람이 없었어요. 배 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몇 명이 조심스럽게 배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본 광경은 이후 15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미스터리가 됩니다. 오늘 스톨스픽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요령선 메리 셀레스토 사건입니다. 메리 셀레스토는 원래 이름이 따로 있었습니다. 아마존호였어요. 1861년 캐나다 노바스코샤에서 건조된 무역용 범선이었어요. 그런데 이 배는 처음부터 불운했습니다. 첫 번째 선장은 임명된 지 9일 만에 폐렴으로 숨졌어요. 두 번째 선장은 다른 어선과 충돌했습니다. 항구로 들어와 수리를 받는 동안 정비소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어요. 수리 후 다시 바다로 나간 아마존호는 이번엔 암초에 박혔습니다. 선장들이 연이어 사망하고 한 일마다 사고가 반복되자 선원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이 배에는 저주가 걸려 있다고요. 결국 배는 팔렸습니다. 이름도 바꿨어요. 메리 셀레스토로요. 이름은 바뀌었지만 부르는 따라왔습니다. 1872년 새로운 선장이 임명됐어요. 벤자민 브리그스, 37세 경험 많은 선장이었습니다. 10년이 넘는 항해 경력을 가진 신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브리그스 선장은 이번 항해에 가족을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아내 사라 그리고 갓 2살이 된 딸 소피아였어요. 학교에 다니는 아들은 집에 남겨두고 부부는 딸을 안고 배에 올랐습니다. 출항 직전 브리그스 선장은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우리 배는 아름다운 상태입니다. 좋은 항해가 될 것 같습니다. 1872년 11월 7일 메리 셀레스토는 뉴욕을 출발했습니다. 목적지는 이탈리아 제노바였어요. 화물은 공업용 알코올 원액 1701배럴이었습니다. 선장과 그의 아내, 딸, 그리고 선원 7명, 총 10명이 배에 타고 있었어요. 항해는 순조롭게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였어요. 이후 이 10명은 두 번 다시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메리 셀레스토는 제노바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침몰했거나 해적에 납포됐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1872년 12월 4일 영국 상선디 그라티아호가 북대서양에서 이상하게 떠다니는 배를 발견한 거예요. 디 그라티아호의 모어하우스 선장은 그 배를 알아봤습니다. 메리 셀레스토호였어요. 사실 모어하우스 선장과 브리그스 선장은 아는 사이였어요. 두 배는 불과 며칠 전까지 뉴욕 항구에 나란히 정박해 있었거든요. 모어하우스 선장은 이상함을 직감했습니다. 아무리 신호를 보내도 응답이 없었어요. 1등 항해사 올리버 데보와 선원 몇 명을 보내 배에 올라가게 했습니다. 배 안으로 들어간 데보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배는 멀쩡했어요. 선체에 큰 손상이 없었습니다. 화물인 알코올 배럴들도 거의 그대로였어요. 선원들의 개인 소지품, 옷, 담배 파이프, 부츠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선장 침실에는 아내 사라의 재봉틀이 놓여 있었어요. 어린 소피아의 장난감과 옷도 그대로였습니다. 음식도 있었어요. 식료와 물이 충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었어요. 10명 전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싸우는 적도 없었어요. 피도 없었습니다. 침실은 정돈되어 있었어요. 마치 잠깐 자리를 비운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나 이상한 게 있었어요. 구명보트가 없었습니다. 단 한 척도요. 사람들이 배를 버리고 구명보트를 타고 탈출했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왜일까요? 배는 멀쩡했는데. 항해 일지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기록은 11월 25일이었어요. 발견되기 열흘 전이었습니다. 배가 무인 상태로 북대서양에서
약 10일, 약 1230km를 혼자 표류한 거였어요. 일지 내용은 평범했습니다. 별다른 이상 징후가 없었어요. 그런데 선장실 책상 위에 선장이 쓰던 편지지가 한 장 있었어요. 거기엔 이렇게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아내 사라가. 그리고 거기서 끊겼어요. 그것이 브리그스 선장이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디 그라티아호는 메리 셀레스토를 포르투갈 지브롤터 항구까지 끌고 갔습니다. 당국이 조사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조사관들은 디 그라티아호 선원들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작극 아니냐는 거였어요. 두 선장이 아는 사이였다는 점, 배를 발견하고 구조하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있었다는 점이 의심을 샀습니다. 하지만 아무 증거도 없었어요. 조사는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10명의 행방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어요. 수십 년이 지나도 단 한 명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배를 버린 걸까요? 지금까지 수많은 이론이 제기됐습니다. 가장 유력한 이론은 알코올 폭발설이에요. 메리 셀레스토호의 화물 중 1701배럴의 알코올 중 9개는 붉은 오크나무로 만든 통이었습니다. 붉은 오크는 투과성이 강해서 알코올이 증발해 기체로 빠져나오기 쉬워요. 밀폐된 선창에 알코올 기체가 가득 찼다가 갑자기 팽창하며 폭발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발견 당시 알코올 배럴 9개가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폭발이 일어났다면 불이 나거나 굉음이 났을 거예요. 겁에 질린 선장이 잠깐 배를 피하려고 구명보트로 대피하기로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명보트와 배를 연결하는 줄이 끊어지면서 배는 혼자 표류하고 구명보트는 대서양에 남겨졌다는 거예요. 이 이론이 현재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아요. 폭발 흔적이 배에 없었거든요. 두 번째 이론은 수중 지진설이에요. 해저에서 갑작스러운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 바다 위 배가 심하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선원들이 배가 가라앉는다고 착각하고 구명보트로 탈출했다가 잔잔한 바다에서 표류하다 사망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해적설이에요. 하지만 화물이 그대로 있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낮습니다. 해적이라면 값비싼 알코올을 그냥 두고 가지 않았을 거예요. 네 번째는 선장의 이상 행동설이에요. 브리그스 선장이 어떤 이유로 갑자기 배를 버리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10년 넘게 안전하게 항해한 신중한 선장으로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배에 아내와 2살 딸이 있었는데 이유 없이 멀쩡한 배를 버리라는 명령을 내렸을까 하는 의문이 남아요. 다섯 번째는 초자연적 설명이에요. 유령, 바다괴물, 미확인 생명체. 증거는 없지만 이 사건의 규모가 워낙 설명이 안 되다 보니 150년 넘게 이런 이야기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존호 시절부터 이어진 저주라는 이야기도 꾸준히 나왔어요. 메리 셀레스토어의 이야기는 훗날 셜록 홈즈를 쓰나서 코난 도일의 소설에도 영감을 주었습니다. 수많은 영화, 소설, 다큐멘터리의 소재가 됐어요. 2026년 지금까지도 해안 역사상 가장 유명한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브리그스 선장과 그의 아내 사라, 2살배기 소피아, 그리고 7명의 선원. 그들은 지금도 북대서양 어딘가에 있겠지요. 편지지 위에 남겨진 그 문장처럼요. 아내 사라가. 그리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스톨스픽이 앞으로도 들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해요.